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인데 아내인 김건희 씨를 두고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요. 이게 벽화입니다. 벽화인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얼굴에다가 줄리의 남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누가 그렸다는 겁니까? 네, 이게 종로의 한 서점 건물 1층 외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줄리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루머에 등장하는 이름이잖아요. 예. 그 이름과 함께 금발의 여성 얼굴이 등장하고요. 아무래도 이 김건희 씨를 저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옆에는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요. 이 연도와 그리고 이 사람, 특정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등 이 그동안의 사생활 루머를 연상시키는 이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게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를 쳐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실제 적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저 벽화 굉장히 큰데요. 규모도 이 높이가 2.5m 정도 되고 길이가 15m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하는데 예. 이 앞서서 제가 이게 종로의 한 서점 건물 1층에 마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점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2주 전쯤 저 건물 주인이 서점 대표인데 예. 이 서점 대표가 직접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된 벽화라고 합니다. 이 서점 측은 정치적 목적이 없이 제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 벽화 누가 보더라도 이 김건희 씨를 비방하기 위해서 제작된 이 정치적 목적의 벽화로 보여지고요. 예. 이 현재 벽화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부 보수 유튜버가 저 벽화 내용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저 앞에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기에는 또 일부 진보 유튜버 등이 벽화를 보러 왔다라고 해서 저 보수 유튜버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모습도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서점 건물이 있어요. 서점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고 보수 유튜버로 이제 추정되는 분이 이 차로해 가지고 이 벽화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다, 보기 싫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또 윤 후보 측에서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건데 그 루머를 벽화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윤지원 기자. 윤 후보 측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현재 저 벽화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앞서서 양모 전 검사와의 이 루머에 대해서도 그걸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인 만큼 이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다만 서울시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이 서울시 관계자는 그림의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공연 음란죄 등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자기 소유 건물에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현재 구나 시에서 막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행정적으로 무언가 제재를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배종호 교수님, 글쎄요. 네. 표현의 자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는 거는 사회적인 담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법정에서 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벽화가 등장을 했지만은 보니까 나이스 줄리라고 뮤직비디오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대선의 중심 이슈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법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승부를 가리려면은 윤석열 전 총장 측 또는 뭐 캠프 측에서 예. 고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연 저질적인 정치 비방이냐 아니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냐라는 판단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툴 거예요.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낙선하는 목적으로 그때 이제 이걸 처벌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인의 경우,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라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용인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법적 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정치권의 이슈가 된 게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결국 이제 주권자 국민들이 냉정한 눈으로 그러니까 진영의 눈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주권자의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인터뷰돼서 이 문제를 불쑥 정치권, 제도권 정치권의 이슈로 등장하게 한 것도 상당히 좀 전략적인 패착이 아니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도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뭐 법적인 이전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 논란이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석 기자, 최재형 전 원장이 내놓은 반응이 저는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와 같은 야권 정치인인 최재형 전 원장, 마치 윤 예비후보를 감싸듯이 이렇게 그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인신 공격을 일삼은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이 윤석열 예비후보에 힘을 실은 이유, 다름 아닌 야권 통합의 행보라고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야권에선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만나자 이런 거를 어제 밝혔잖아요. 일단 통합 행보를 위한 행보를 이렇게 최 전 원장이 선두적으로 잡으려는 그런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뒤에서도 이제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비교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최재형 후보인데 오히려 상대 후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상대 후보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이제 대척점에 있다고 해서 그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세를 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상대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최 전 원장이 저렇게 윤 전 총장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이 윤 전 총장을 감싸는 메시지를 낸 것은 최 전 원장의 이제 평상시 어떤 생각하는 관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자유와 인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특히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것이 뭐 윤석열 전 총장이든 뭐 이재명 지사든 이낙연 전 대표든 간에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기본적인 문제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최 전 원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 줄리라는 이름이 그 루머 속에 나오는 이름일 뿐이지 이것이 윤석열 후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객관적 증거는 나오는 게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사실로 확인된 상태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논란이 될 텐데 지금 정치적인 대선이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래버리면은 저희 다른 부분에서 계속 그런 게 또 확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거기서의 기본적인 그런 개인의 인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논란을 재점화시켰던 것이 이제 전직 검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친과의 인터뷰 내용이 다시 공개되면서였는데 이번에는 여기 볼게요. 진단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의 진단서를 공개했다는 겁니까? 네, 이 전직 검사가 이 인터뷰를 했던 자신의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직접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던 매체에서 어머니가 치매라는 뭐 증거를 내놔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렇게 진단서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모친 집에 주거 침입하고 질문을 유도해서 어머니가 따라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폐륜 행위를 취재 원칙 운운하다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나라는 강한 비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공개함으로써 모친이 한 얘기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집에 들어갔던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동석 기자, 글쎄요. 이거를 보도했던 그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게 뭐 예상된 수순일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강경하게 맞붙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당 매체, 그러니까요. 치매는 과거의 일을 기억 못하는 질병이 아니다. 이런 예. 반응을 내놨습니다.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도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해당 매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의 어머니는 과거 일을 또렷하게 잘 알고 계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계획은 없음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억울하다 판단되면 당사자가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캠프를 통해 고발을 했다는 건 패소할 경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한 수법이라며 비난을 높였습니다. 뭐 지금 상황 같으면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배종호 교수님, 글쎄요. 네. 이 부분에서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게 이제 각 대선 후보들마다 다 꾸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팀 자체적으로 SNS를 개설을 하고 인원도 확충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고 예. 정치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통상 이제 대선 후보 네거티브 대응은 좀 소리 나지 않게 대응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소규모의 로펌 규모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네거티브 대응 뭐 SNS까지 개설했다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네거티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얘기는 뒤집으면 첫 번째로 본인이 방어해야 될 네거티브적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상당 부분 공격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법적 조치를 굉장히 세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면은 그 수렁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문재인 연대의 중심에 서는 그런 전략. 그래서 보수층의 지지율을 끌어안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을 막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전략보다는 대선의 성격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생산적인 대선의 분위기를 본인이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소극적 윤석열 이제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면서 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 국정 원양 방향이나 비전 같은 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오겠거니 기대를 했던 분도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이쪽에다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비전이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여준 게 없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과연 윤 전 총장이 콘텐츠가 있는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제 지금 가다듬고 있고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대선이 과거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평가 부분에서는 윤 전 총장이 나름의 어떤 그런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말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잘 보여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여러 가지 네거티브 대응팀, 법률팀 등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이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어지간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다 법으로 고소고발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거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제기된 의혹들이 이미 많고 앞으로도 뭐 또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이 메시지 전략 그리고 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슈 자체를 좀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기된 이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만 대응을 해가면 이게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방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략이나 대언론 전략 이런 부분과 이 소송 문제를 같이 좀 보면서 되도록이면 소송은 최소화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상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캠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공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방향을 잡고 이제 해나갈 텐데 다른 후보도 아까 최재형 전 원장의 반응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윤주원 기자 글쎄요.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원장하고 결이 좀 달라요. 이걸 바라보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윤 전 예. 총장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 대해서 공격에 나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요,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모두 가족 관련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면서 이번 대선이 참 추한 대선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수신제가도 못한 사람이 치국평천하를 하겠다는 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앞서 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저한 검증 그리고 이 본인의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또 홍준표 의원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가족에 대한 공격이 많았었고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 이거는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네. 그 증언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느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내용이 나왔는데 여론의 반응이 없는 것이면은 앞으로도 여론의 반응이 있긴 어렵다. 또 예를 들어 욕설 파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욕설은 상당수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형성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이 네거티브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법률팀을 꾸리고도 있고 또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예. 이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후보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평가는 했지만 네거티브가 유혹이고 계속 정치권에서 써면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는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실제 경선 현장 또 선거 현장에서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네거티브의 유혹에 모든 경선 주자 또 본 주자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결국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권자 그리고 주권자들이 국민들이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여야가 다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협약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2007년도 대선에서 좀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게임이 끝난 선거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선거가 더 치열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선거는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 친이와 친박이 전면으로 계속해서 계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고 예. 그리고 또 탄핵당하고 두 사람 다 사법처벌 당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초월해서 예. 깊이 있게 좀 성찰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하고 있는 1인 시위에 참석을 한 일정이 눈에 띄는데 이동석 기자, 글쎄요. 정진석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가깝다고 하는 사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친윤석열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 최다선 의원으로 알려진 정진석 의원, 오늘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이상 마땅히 대통령은 국민께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이 옳다. 저도 이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 우정진석이라는 별명까지 붙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1인 시위에 힘을 보태준 사람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 25일이었죠.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대표적인 친윤석열계인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 만큼 윤 전 총장이 윤석열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 선점을 위한 윤석열계의 후방 지원 사격이 얼마나 극대한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가서 격려를 했고 그런데 오늘 그 갔던 분들을 살펴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 가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만나셨겠지만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피해자라면서 1인 시위 지지에 나섰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정진석 의원을 찾았고요. 여론조작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짧은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진석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특검을 재개하거나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여당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서서 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서 이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당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이 진중권 전 교수 목소리까지 모아봤습니다. 아직도 검사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도킹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재판 다 끝난 사안인데 그걸 다시 또 특검을 해요? 연장을 해요? 아니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 지지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어떻게 특검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언어의 인플레이션. 이게 언어가 이제 너무 뻥을 튀기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당시 드루킹 활동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단서가 없었다. 그래서 특검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거든요. 끝난 얘기면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환장의 복식조다. 또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강한 비난 발언이 나왔고요. 또 진중권 전 교수의 경우에도 윤 전 총장의 특검 연장 발언은 너무 과했다. 이미 끝난 얘기는 이만 끝내라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윤석열 후보도 법률가고 이게 현실 가능성을 따져봤을 텐데 다시금 이 드루킹 사건을 끌어들이는 정치적인 세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미 이제 특검 자체도 지난 21일 김경수 지사가 이제 유죄 판결 받으면서 사실상 다 끝난 거고 다시 특검법 발의하려면 지금 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진석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윤 전 총장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앞에 가서 이 정진석 의원, 5선의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는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여권의 환경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정치권 대선 전의 전면으로 문 대통령을 끌어내면서 현재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중반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보다 어쨌든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와 비교해서 낮아지면서 지금은 정권 교체와 정권 창출 여론이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전체적인 정치 환경 자체가 여권의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4.7 재보궐선거 때와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혜를 입은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라. 사과를 해라. 또 특검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자꾸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 기본적인 대선을 앞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제 상견례를 오늘 한다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동석 기자, 글쎄요 지금
아까 2시라고 했었나요? 상견례 시간이? 네, 맞습니다. 지금 21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상견례 첫 자리를 가진 건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한 11명 정도 됩니다. 11명, 축구팀 한 명이 정확히? 모인 건데요. 네. 네, 이름만 불러들어도 모두들 아실 겁니다. 예. 바로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유승민,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황교안 전 대표인데요. 대표도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지금 한자리에 모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대선 경선 날짜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정책 공모전 응모작을 전달하면서 예. 후보들의 건의사항을 서로 교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견례입니다. 뭐 저기에 윤석열 후보도 빠져 있고 안철수 대표도 빠져 있는 거니까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도 한번 뭐 지지율이 요즘 최근에 거의 매일마다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지지율이 최재형 원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유권자 중에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살펴보면요. 윤 전 총장이 29%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13.3%를 기록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7.6%로 유승민 전 의원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는데요. 예.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윤 전 총장이 56.2%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5%로 10% 고지를 넘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은 4.6%포인트 올라섰고 예. 최 전 원장은 2.8%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차이가 큽니다마는 상승세, 추세가 최재형 전 원장이 좋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지영 기자, 어제 저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배우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조만간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 보도에서는 이미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일 저녁에 이미 만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저녁을 먹으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말고 본인 캠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11월에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 된다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어제도 배후설을 전해드리게 된 게 이 김 전 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이었던 인물들 또 주요 이 당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최근 윤석열 캠프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여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윤희석 전 비대위 대변인의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리가 윤석열을 도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캠프 대변인 역할을 권해서 이 캠프로 이동을 하게 됐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일에 윤 전 총장만 만난 건 아니고 지난 7일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앞서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말한 이래 이 정권 교체에 대한은 윤석열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이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전언이에요. 한번 걸러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소국장, 글쎄요. 이거대로라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좀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짜고 있는 거 아니냐는 좀 느낌도 받았거든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장점이 그런 거죠. 판을 크게 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 시대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시대 감각,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휘를 사용하면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장점인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쨌든 이 야권의 판을 키워야 된다. 전체적인 파이의 전체적인 판을 키워야 된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뭐 별의 순간 해가지고 막 윤 전 총장을 막 띄우고 어떤 때는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 하면 잘할 거다. 막 이렇게 또 띄우고 이러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야권 전체가 국민의힘
최재형 전 원장,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다 모여서 거기서 이른바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흐름 정도를 가져가야 정권을 바꿀 수가 있지. 그냥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과정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11월 달까지 장외에 있으면서 나중에 단일화를 해도 된다 하고 하는 얘기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하든 뭐 나중에 입당을 하든 간에 어쨌든 그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야권에서 서로 드라마틱한 이런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 내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이렇게 뭐 최재형 전 원장이든 윤석열 전 총장이든 다 이렇게 찾아오면 만나면서 다 덕담해주고 이렇게 키워주려고 하고 결국은 그 노림수가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이제 전원으로 이렇게 왔다는 건데 이동석 기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캠프로 간 국민의힘 인사들을 둘러싼 논쟁이 바로 시작 포인트인데요. 윤석열 예비후보의 입당을 놓고 긴장감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로 간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싹징계해야 돼, 싹징계. 그분들이 기사회생이지 지금은 그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는 진짜 저희가 각 잡고 윤리위 열면은 판단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이 윤 총장이 입당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 개인으로서도 오해할 소지는 없기 때문에 또는 저도 그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칼같이 징계해야죠. 그거는.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줘서 11월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늦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늦춰진다면 어떤? 그러면 이제 저를 징계하고 제명하겠다라고 하니까 제 목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캠프로 간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 싹 다 징계를 해야 된다.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결정이 멀지 않았다. 곧 선택을 내릴 것이란 입장을 전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책임 소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따라 이들의 직함, 직책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